일부. 챗GPT가 자신있게 말하면 맞는 말일까? 챗GPT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답변이 바로 나옵니다. 설명도 아주 자세합니다. 날짜도 있습니다. 숫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출처처럼 보이는 자료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맞겠지.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틀린 내용을 매우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I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검증 방법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제목 10개 만들어줘. 이런 질문이라면 정확한 사실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 정책은 언제 시작됐어? 이 회사 매출은 얼마야? 이 연구가 실제로 발표됐어? 이런 질문은 다릅니다. 답이 틀리면 내가 만드는 콘텐츠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정책, 통계, 기업 정보, 연구 결과처럼 사실 여부가 중요한 정보는 AI의 답 하나만 보고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부. 출처가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출처입니다. AI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근거가 뭐야? 출처 알려줘. 그러면 AI가 기사나 보고서, 연구 자료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출처를 알려줬다고 해서 검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목은 맞는지, 기관은 맞는지, 실제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AI가 알려준 출처도 검증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날짜입니다. AI 분야에서는 날짜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는 없던 기능이 오늘은 생길 수 있습니다. 무료였던 기능이 유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뉴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 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3부. 숫자가 나오면 더 조심하세요. 네 번째는 숫자와 통계입니다. 사람은 숫자가 나오면 정보가 더 정확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3억 명입니다. 시장이 40% 성장했습니다. 매출이 10조 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 왠지 믿음이 갑니다. 하지만 숫자야말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기준인지, 어떤 기관이 조사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봐야 합니다. 같은 시장 규모도 조사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를 콘텐츠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원자료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4부. 존재하지 않는 기능도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물, 회사, 제품과 기능의 이름입니다. AI에게 특정 프로그램 사용법을 물어봤는데 오른쪽 위에 이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아주 자세히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화면에는 그 버튼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AI가 현재 화면이나 최신 버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비슷한 정보를 토대로 답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법이나 제품 기능을 확인할 때는 실제 화면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입, 구매, 결제처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보라면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부. AI에게 자기 답을 공격해보라고 하세요. 여섯 번째 방법은 조금 재미있습니다. AI에게 자신의 답변을 다시 검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답변을 받은 뒤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답변에서 틀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줘. 또는 이 주장에 반대되는 근거가 있다면 알려줘.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답변과 다른 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AI 답변을 사실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AI에게 답을 만들게 하고 다시 그 답을 비판하게 하고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6부. 마지막 기준은 공식 자료입니다. 7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공식 자료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정부 정책이라면, 정부와 관련 기관, 제품이나 서비스 기능이라면, 그 회사의 공식 안내, 법률이라면, 최신 법령과 필요한 경우 전문가, 금융이라면, 공식 금융기관 자료,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AI는 어려운 정보를 쉽게 설명해 주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에서 최종 책임까지 AI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7부. AI가 틀리는 것을 왜 환각이라고 할까? 생성형 AI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현상을 흔히 AI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AI가 사람처럼 오늘은 거짓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성형 AI는 질문과 주어진 정보 등을 바탕으로 가능성 높은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문장이 자연스럽다는 것과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AI에게 이런 요청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표시해줘.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줘. 날짜와 숫자가 들어간 부분을 따로 표시해줘. 내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마지막에 알려줘. 이렇게 요청하면 검토하기 조금 더 쉬운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100%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8부. AI 시대에는 질문보다 검증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다시 확인합니다. 두 번째, AI가 알려준 출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정보가 언제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숫자와 통계는 원자료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인물과 회사, 제품과 기능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AI에게 자신의 답변을 다시 비판하게 해봅니다. 일곱 번째, 중요한 정보는 공식 자료를 최종 기준으로 삼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 동안 검색해야 했던 내용을 AI가 몇 초 만에 정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정보를 많이 얻는 능력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AI에게 질문합니다. AI의 답을 검토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원자료에서 확인합니다. 이 세 단계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특히 블로그나 유튜브에 정보를 올린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올리면 그 정보를 보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도구일수록 사용하는 사람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AI의 답을 무조건 믿지도 말고 AI를 무조건 불신하지도 마세요. 잘 활용하고 확인하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구글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AI 정보를 전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AI를 처음 사용하는 분도 안전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AI 시대에 꼭 필요한 실전 활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